새집 증후군 시공을 요즘은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업체를 부르든지 셀프 시공을 하든지 대부분 따로 시공을 하고 들어가시죠. 이때 비싼 돈을 주고 업체를 부르면 무조건 더 좋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 나름이겠지만 업체 시공 자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업체 시공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면 바로 시공 시간입니다. 업체들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시간은 곧 돈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업체들은 한 집당 시공 시간이 몇 시간이나 혹은 길어도 하루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이게 당연하겠죠? 한 집에 뭐 이틀 이상씩 시간을 들이면은 그만큼 시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. 여러 집도 시간에 한 집만 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. 이렇게 시간적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업체 시공은 최소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베이크아웃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. 뭐 오존이라든지 뭐 다른 시공제를 통해서 현재 집에 존재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, 그러니까 세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지금 있는 것만 제거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차폐제를 사용한다거나 뭐 다른 것을 사용해서 유해 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차단해서 추후 세집증후군 유발 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 성능 좋은 차폐제를 꼼꼼하게 시공하는 곳이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근데 그만큼 시공비나 재료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러한 방법은 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. 바로 새집 증후군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인데요. 새집 증후군은 건축 자재, 특히 접착제나 합성 자재에서 아주 조금씩 위험 물질이 증발하면서 이 집 전체의 유해 물질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. 짧게는 몇 달 동안 이러한 물질이 고농도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. 베이크아웃이라고 들어보셨죠? 새집 증후군 제거에 그냥 탈취제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베이크아웃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시공을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만약에 새집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유해 물질이 총 100이라고 칠게요. 자연적인 상황이면 이게 서서히 증발하면서 배출되니까 첫날에 10, 뭐 둘째 날에 9, 셋째 날에 8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면서 뭐 0에 무한히 가까워질 거예요. 그렇다면 아무리 입주 전에 쌓여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입주한다고 해도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는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주 전에 집의 온도를 높이고 뭐 밀폐했다가 환기시키는 이런 베이크아웃 시공을 하는 겁니다. 온도를 높이면 자재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이 좀 한꺼번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밀폐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집의 한계 농도에 다다릅니다. 이 유해 물질의 농도가. 이때 집 전체 환기를 하게 되면 배출된 유해 물질이 사라지게 되지만 이 한 번으로 잠재적인 유해 물질을 완전히 다 뺄 수는 없어요. 한 번에. 그래서 최소 두세 번 이상은 반복을 해줘야 어느 정도 유해 물질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거고요. 이 과정을 비유하면 마치 걸레에 물을 짜는 거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 번 힘주어 짜면 물기가 거의 사라지긴 하지만 완전히 마른 수건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남아있는 물기가 곧 건강과 직결된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. 최대한 쥐어 짜내는 거죠. 업체 시공으로 돌아올게요. 앞서 말씀드린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업체들이 제대로 된 베이크아웃을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. 솔직히 한 번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데 베이크아웃을 시행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려울 확률이 높고요.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업체들은 이제 현재 배출되어 있는 유해 물질만 시공제나 환기 등을 통해 제거를 한 다음에 측정기를 통해서 당장 이제 0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시공을 종료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높던 유해 물질 수치가 0이 되었으니까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실제로는 시공 후부터 또다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아직도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업체 시공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기란 어렵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. 또 앞서 말씀드린 차폐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차단해 주지만 생각해 보면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문제는 이렇게 업체에 시공을 맡길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당연히 크고 고객은 안심하고 또 따로 베이크아웃이나 추가적인 시공을 하지 않을 테니까 추후 발생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건 이제 고객의 몫이 되는 거죠.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업체 시공이랑 같이 베이크아웃 시공을 내가 따로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셀프로 베이크아웃 시공을 여러 번 꼼꼼하게 해주는 게 돈도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.
생각을 해보세요. 업체를 불렀는데 그 업체가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는 곳인지, 그냥 대충 피톤치드 뿌리고 이제 환기한 다음에 측정기 보여주는 곳인지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. 셀프로 하는 게 걱정이 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시공제의 도움을 받으면 전문가 못지않은 시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효과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가격적으로는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. 특히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된 이 케미아웃이라는 제품은 이러한 상황에서 셀프로 더 꼼꼼하고 더 확실하게 베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, 기존에 그냥 단순히 편백스나 피톤치드 뿌리는 그런 제품들과는 그냥 완전히 차별화된 제품이에요. 저희는 공기 중에 이게 뿌려서 뭐 향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체에 직접 뿌립니다. 그래서 저희 제품에 있는 미생물이 물체에 직접 닿아서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탈취하는 원리의 셀프 시공 전문 제품이고요. 새집중후군 시공 업체에서도 사용하실 정도로 새집중후군만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. 또 여성분들도 혼자서 시공 가능하실 정도로 시공이 어렵지도 않아요.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 케미아웃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새집중후군 시공은 아마 나랑 가족이 직접 입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. 왜냐하면 전세를 주거나 남에게 팔 집이면 굳이 시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만큼 나랑 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,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장기간 서서히 쌓이는 문제라서 당장의 독성은 당연하고 장기적인 독성이나 뭐 유전 독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특히 아기나 노약자, 유병자가 있으면 더더욱 시공제나 시공 횟수를 늘리고 뭐 업체 시공이나 셀프 시공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입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라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설레는 입주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